네, 다음은 범주형 3점도 그래프 그리기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래프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완플랫인데요.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이유들은 뭔가 하나의 딱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수완플랫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분산까지 고려해서 데이터 포인트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시각화를 시켜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X 같은 경우는 X축에 사용할 변수, Y는 Y축에 사용할 변수, AX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그려진 매플로립 축 객체를 지정하는 건데 이건 아래쪽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요. Q라는 거 저희 지금 몇 번 사용했었죠? 특정 열 데이터로 색상을 구분해서 출력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exercise 엔자이나라는 이제 변수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n과 y 를 휴라는 거에 설정해 주니까 이렇게 다른 색깔로 분포가 이루어지는 거 보이시죠? 항상 저는 휴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가기 전에 하나 또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래프가 한 도화지에 지금까지 하나씩 그렸는데 두 개가 나오게 됐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 기억에는 이것도 매플롤립 장에서 마지막 쪽에 이제 좀 배우는데요. 여기 그래프 한꺼번에 그려보기 차트에서 이제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또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오늘 할 내용은 이 도화지를 그렸잖아요. 거기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래프 그려줄 거고요. 두 번째 그래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값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볼게요. 지금 이게 어떤 형태죠? 하나의 행과 두 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어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화지에 서브플랫을 두 개 만드는데 로우가 1이면 첫 번째 행에 컬럼을 두 개의 열을 줄 건데 첫 번째 자리, 인덱스 1, 첫 번째 자리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한번 지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행에 두 개의 열이 있는데 두 번째 자리에 위치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위치를 지정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웹플롤립에서 배우시면 되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건. 저희 오늘 논리형 인덱싱 배웠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심장병이 있는 환자와 없는 환자를 각각 출력할 거여서 먼저 H0, H1이라는 변수에다가 등호 표시로 할당을 해줄 겁니다. heart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할당해 줄 건데 두 개 한번 타이핑 쳐보도록 할게요. 제 기억에는 타이핑을 비워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비워놨네요. 여기 한번 출력은 제가 지금 안 시켜놔서 타이핑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 한번 눌러주세요. 질문이 지금 벌써 42개가 올라왔는데요. 아주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많이 많이 해주셔서 최대한 오늘 이 시간을 더 알차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런 강의 자료에 있는 코드들, 그리고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데이터는 캐글에서 가져온 게 꽤 있지만은 이 코드는 다 제가 직접 만든 코드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도 똑같은 코드는 보실 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제가 드린 코드를 가지고 열심히 분석하셔가지고 함께 데이터 분석 분야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같이 볼게요. 동일한 내용이라서 복사하셔가지고 1만 바꿔도 되죠? 보겠습니다. 네,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저희 논리형 인덱싱 할 때 똑같은 예제 배웠습니다. 조건, 신장병의 발병 여부에 따라 환자 데이터를 추출해 볼 건데요. 논리형 인덱스는 조건의 결과가 true인 값만 추출하는 그런 필터링 기법이었죠. H0에는 심장병이 없는 환자의 데이터를 추출해 볼 거고 H1에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의 데이터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실행시켜서 체크 버튼 생겨서 각각 출력이 돼서 저장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에 뭐 헤드 함수 아래쪽에 찍어가지고 보실 수 있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프의 객체를 생성해 볼 건데요. 피규어에 두 개의 서브플로 생성할 거예요. 저희 아까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두 개의 그래프 영역을 나눠가지고 그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앞에 책에서는 사실 다른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 가지 함수를 저는 최대한 알려드려요. 근데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add subplot이라는 함수를 이제 알려드려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많은 코드들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자기한테 편했던 코드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최대한 많은 것들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add subplot을 만들 예정이고 출력 한번 해볼게요. 도화지 이번에는 15,5의 인치로 만들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이렇게 15인치 가로, 세로는 5인치로 도화지를 먼저 그렸습니다.
도화지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엑시스 1 변수엔요. 방금 도화지 그렸죠. 도화지 안에다가 내가 지금 두 개의 영역을 나눌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애들하는 서플롯 함수에다가 이거 뭐였죠? 1, 한 개의 행, 두 개의 열 중에 첫 번째 자리야 라고 여기 위에 있죠? 여기죠. 하나의 행, 두 개의 열, 그 중에 첫 번째 위치. 방금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S2에는요. 도화지에서 나는 첫 번째 행에 두 개의 열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자리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라서 각각의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쏙쏙 넣어 줄 거예요. 내려와 볼게요. 먼저 타이핑 쳐보도록 할게요. 타이핑을 이쪽 하나 비워놨죠? 요거 스르륵 해가지고 한번 타이핑 쳐보세요. 타이핑이 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서 여기 긁어 오셔가지고 요거만 바꿔주셔도 됩니다. 타이핑 다 치신 분들은 출력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객체 뭐죠? 저희 그 주석도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달아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resting ECG라는 변수 활용해 볼 건데요.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심전도를 나타내는 변수죠. 엑서사이즈 엔자이나 같은 경우는 운동 시 협심증, 가슴 통증을 경험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그런 변수입니다. 심장병이 없는 환자의 데이터에서 나이별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 수치를 시각화시켜 볼 거예요. 근데 그때 운동 시 협심증 여부를 통해 색상을 구분해서 출력을 해볼 거고요. Y축 데이터셋 SS겟에 넣어 볼 건데 한번 볼게요. SNS네요. 10원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플랫입니다. 수한 플랫 적어주시고 X라는 매개 변수에는요. 저는 rest ECG라는 변수 넣어줄 거고요. Y축에는요. H라는 변수 넣어줄 거예요. 데이터셋은요. H0, 심장병이 없는 사람에서 각각 가지고 올 겁니다. AX는 이제 축이죠. 이게 어떤 자리에다 그릴 건가인데 저희는 엑시스 1에다 그려줄 거예요. 여기 자리 만들었죠? 왼쪽에다가 그려줘라고 됐습니다. 그렇게 설정해줬고요. Q는요, 범주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주는 건데 그때 exercise 엔자이나 변수로 이제 카테고리를 구분해줘라고 해줄 거고 팔레트는 저희가 원하는 색상 넣어주고 Q order는 Q를 해줄 때 이거 똑같은 색깔로 구분하기 위해서 Q order 해줍니다. 전 항상 Q를 적어주면은 Q order까지 세트로 같이 사용을 해줘요. 안 해주면은 색깔이 같은 그래프를 그러니까 서로 같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반대로 색깔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미리 좀 다 처리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설명해보죠. 심장병이 이번에 있는 환자들의 데이터에서 나이별 안정된 상태로 측정된 혈압 수치를 시작시켜 볼 건데요. 운동 시 협심 여부를 동일하게 Q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해줄 거고요. Y축인데 달라지는 거 H1, 심장병이 있는 사람의 데이터셋에서 그려질 거고 자리는요. 1행 2열 중에 두 번째 자리에 해줄 거야 라고 해줍니다.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래서 plt.subtitle 통해서 이제 대제목 그려주고요. 이거는 엑시스 1 어떤 구역이었죠? 1행 2열 중에 첫 번째 자리에 있는 set 타이틀 사용하셔가지고 서브 타이틀 만들어 주실 거고요. 두 번째 서브 타이틀 만들어 주실 거고 plt.show로 그래프 그려줘 라고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보겠습니다. 짜잔 하고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좀 뭐 되게 수완 플랫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정보도 많이 주는데 보겠습니다. 네, 심장병이 없는 환자들이 아니죠? 비환자들의 그런 그래프가 그려졌고 오른쪽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네,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데이터 분석가는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사이트를 한번 구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지금 일단 resting ECG라는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된 심전도와 에이지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운동 시 협심증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색깔로 다르게 표시를 해줬어요. 오, 굉장히 다르게 나왔네요. 심장병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이럴 때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둘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나이가 5, 60대 사이에서 심장병이 없는 환자들의 경우는 이런 수치를 하죠. 일단 뭐 노멀 이 가장 많이 보이고요. 정상적인 사람들 그리고 뭐 LVH, ST 순서대로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장병이 없는 상태의 환자들은 이제 대체로 정상적인 심전도를 좀 유지하고 있네요. 대부분 다 노멀인 값들이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에서 5, 60대를 한번 보면은 굉장히 이제 수치가 얘네보다 많습니다.
노멀도 꽤 많은데 그래도 이상이 있다고 나오는 ST, LVH가 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5, 60대에 가장 수치가 높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ST 같은 경우는 S-T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LVH 같은 경우는 심장의 좌심실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상태를 의미하는 변수인데 뭐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아실 필요는 없죠. 지금 저희는 그냥 이런 게 이상이 있구나 뭐 이렇게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멀보다 심장병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있는 사람들이 ST라든지 LVH가 더 많은 수치를 이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로 또 운동시 협심증 여부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운동시 협심증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운동시 협심증의 여부에 따라 심장병의 발생 여부가 확실해지겠다. 그런 근거를 좀 더 이걸 가지고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협승이 발생하면은 심장병이 있는 경우가 많다더라라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시 협심증이라는 지금 이 변수의 뜻은요, 운동 중에 발생하는 흉통이에요. 그래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이제 혈액이 공급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심장병이 있는 환자 중 운동시 협심증을 겪는 비율이 높다면 뭐 해당 환자들이 심장 질환의 더 심각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과 심정도 패턴을 통해서 심장성의 발생 가능성을 좀 미리 조기에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운동시 협심증 여부를 통해서 심장병 환자들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또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래프, 굉장히 또 하나의 이제 그래프에서 많은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런 그래프를 많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정말 제가 데이터 분석할 때도 이렇게 딱 띄워놓고 함께 이제 의사분들이랑 여기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딱 정리를 해가요. 5, 60대에는 지금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환자군이 아니신 분들은 이런 수치를 보인다. 이때 이제 이런 운동의 협진증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중요시해서 분석을 하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래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